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곧 결혼기념일이기도 해서 5주년 기념으로 다음 달에 남편과 제주도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1주년 때 가보고 오랜만에 가보는 거라 미리 알아본 후 이것저것 예약을 다 해놓았고 가장 중요한 비행기와 렌터카도 예약을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네 커플이 저희 여행에 따라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크게 싸우게 되었네요. 그 커플이 제 친구와 남편의 친구인데 재작년에 소개해줘서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둘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 연애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둘이서 제주도에 여행도 다녀왔다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와는 꽤 친한 편이라 자주 만나곤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다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도중 친구가 여름 휴가는 다녀왔냐?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여름 휴가 대신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갈 예정이라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뜬금없이 본인들도 따라가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설마 결혼 5주년 여행을 가는데 정말 같이 가겠어? 하는 생각에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됐다. 우리 결혼 기념일 여행인데 왜 같이 가냐? 그리고 너네는 휴가도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또 갈 수 있겠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넷이서 같이 가자. 무슨 재미로 둘이서 가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농담으로 하는 말 같지 않아 벌써 비행기랑 렌트카도 다 예약한 상태고 숙소도 예약을 끝냈다. 그러니 그냥 우리 둘이 가겠다. 하고 단호하게 말해버렸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게 제 친구가 갑자기 참 재미없다. 하면서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년이나 살았는데 둘이 그렇게 좋아 죽냐? 우리가 따라가면 큰일이 나냐? 하고 말하더군요. 저도 친구의 말에 조금 짜증이 나 그래 같이 가자. 대신 비행기랑 렌트카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숙소도 니네들이 알아서 잡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밖에 안 가는데 뭐하러 숙소를 따로 예약하냐. 나중에 밥 한번 사주겠다. 그리고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차는 큰 걸로 한 거 아니냐. 그거 같이 타면 되는 거고 숙소도 큰 거 잡았으면 우리 둘만 끼면 되는데 뭐하러 돈 들게 따로 또 잡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더치하자 했습니다. 얼마 들었으니 여기서 반은 너네가 내라 하면서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제 말에 둘이 같이 기겁을 하며 무슨 친구끼리 더치냐? 치사하다.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 그걸로 합의보자 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합의라네요. 무슨 재판 보나요? 그 합의라는 말에 조금 황당해서 합의라는 단어를 알고 여기다 쓰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재수없다. 하고 말하며 더러워서 안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 남친의 팔을 잡아들고 가자며 일어나는데 잘 가. 딱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니네가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며 그런 성격으로 애가 생기는 게 더 이상하다고 악담을 하네요. 네. 저희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2번 유산했던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애가 안 생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그깟 제주도에 같이 안 간다고 아픔이 있는 친구에게 저게 할 소리인가요? 도가 넘는 친구의 말에 남편이 화가 많이 난 건지 앞으로 다시는 안 볼 생각이니 그리 알아라. 소개해준 값이 고작 이런 거였냐. 인성이 보인다. 하며 버럭 화를 내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분이 안 풀리는지 본인 친구에게 전화해서 욕을 퍼붓더군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난 후 오늘 아침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실수라고 하겠지만 나하고 남편은 상처로 남았다.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말아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와봤더니 친구에게서 부재 전화가 2통 와 있고 남편 친구에게서도 전화가 와 있기에 그냥 둘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전화 오는 거 받지 말고 차단하라고 해서요. 마지막으로 이 글의 링크만 친구 커플에게 보내주고 손절할 생각입니다. 둘 다 정신이 번쩍 들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친구 커플뿐만 아니라 이건 쓰니와 남편 친구들 모두에게 싹 다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커플이랑 손절한다고요. 이래서 인성이 더러운 것들은 옆에 두는 게 아니라고 하나 봅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제주도 재미있게 잘 다녀오세요. 두 번째. 그 친구 사람이 아닌데요. 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친구 커플이 꼭 결혼하고 애는 절대 낳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인성도 안 되는 것들이 키우면 맘충 빠충밖에 더 되겠나요? 하긴 요즘 TV를 보니 저런 애들이 애만 잘 낳긴 하더라고요. 밥 먹고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건지. 너 같은 애가 낳는 애랑 친구 될까봐 안 나오나 보다. 손절 치면 임신 될 거다. 조심히 꺼져라. 하고 한마디 해주시지. 세 번째. 요즘 제가 느낀 건 세상 신기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친구 결혼기념일 여행에 숟가락을 얹어 낄 생각을 왜 해요? 그럴 거면 시댁 제사도 도와달라고 하세요. 친구 사이인데 뭐 어때요? 아이가 없어 아직 신혼이라 오기는 동갑 부부입니다. 남편에게는 결혼한 누나가 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멀리 떨어져 있고 누나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남매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남편이 혼자 살 때도 누나가 거의 부모님처럼 챙겨주기도 했었고 월급과 적금 관리도 해주며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종종 고가의 물건도 사줬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가까이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두 번씩 만나서 밥을 먹어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여자 형제가 없었던 저는 언니처럼 생각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갈 때마다 뭔가를 할 때마다 남편이 누나를 먼저 챙긴다는 겁니다. 여행지도 누나가 가고 싶은 곳, 밥 먹을 때 메뉴도 누나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죠. 항상 뭐든지 누나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무 곳 아무거나라고 하면 그제서야 저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좋은 것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저도 잘 챙겨주지만 저를 챙기는 것만큼 누나도 챙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누나가 서운해한다고요. 어이가 없는 건 신우가 정말로 본인을 조금이라도 안 챙기면 서운해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 남편이 저만 챙기면 땡땡아, 누나는 안 보여. 누나 거는 이런 말들을 농담인 듯 진담처럼 합니다. 심해부가 저희 남편보다 다정한 성격이라 누가 봐도 더 잘 챙겨주는데도요. 웃긴 건 남편은 이걸 누나가 마음이 여려서 본인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튼 결혼 전에 남매 사이가 정말 좋구나 하고 생각했었기에 결혼 후에도 저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초반에는 이상하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 밥도 먹었고 기념일마다 4명이서 여행 가는 것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부의 기념일조차도 무조건 다 함께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부부 둘이서만 여행 간 적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것도 1박하고 오는 경우는 아예 없었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가는 정도였습니다. 시누이 부부도 처음에는 너희 부부 놀러 가는데 같이 가려니 눈치 보인다. 방해하는 것 같다. 하면 눈치 보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함께 놀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번 너희 결혼기념일에 여기 갈래? 이 식당은 어때? 이번 올케 생일엔 여기로 여행 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올케를 챙기는 시누이가 없다며 저와 상의도 없이 오케이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솔직한 제 기분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생일이나 시누이 부부 기념일은 원한다면 같이 보내도 좋다. 하지만 내 생일이나 우리 부부 기념일에는 우리 둘만 보냈으면 좋겠다. 매번 이렇게 같이 어울려 다니니 우리 둘이서 만든 추억이 하나도 없어 서운하다. 하고요. 그랬더니 누나가 우리를 얼마나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데 그렇게 말하냐 하며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러면서 이미 몇 년이나 같이 여행 다니고 서로 챙겨주고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둘만 다니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당연히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우리 부부 기념일인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게 속상하다. 하고 말했고 그렇게 계속 서로 같은 말만 반복하다 화내며 큰 소리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그럼 천천히 자연스럽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말을 듣고 알겠다 수긍했고 남편이 노력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천천히 멀어져 보겠다는 남편의 말도 있었기에 이번에는 둘만 보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의 숙소와 관광지를 알아보고 있었죠.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제가 가려던 숙소가 예약하기 어려운 곳이라 예약하게 되면 남편에게 얘기하려고 몰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이 좋게도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며칠 전에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굳어지며 왜 그걸 너 혼자 결정했냐 하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정색하고 화내면서 얘기할 일이냐? 당신도 가고 싶다고 종종 말하던 곳 아니냐? 하면서 되물었더니 처음에는 주말이라 차도 많이 막힐 거다. 내가 혼자 운전해야 하는데 피곤해서 여행 가는 기분이 안 들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정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기분이 상해 있으니 사실 누나가 우리 기념일 챙겨준다고 이미 다른 여행지에 숙소를 예약해뒀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빡쳐서 그걸 왜 누나가 알아보고 예약하냐.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상의도 없이 이러는 건 선을 넘은 것 같다. 하면서 버럭했더니 자기 누나를 좀 이해해주라네요. 누나가 작년에 힘든 일 있었던 거 알지 않냐. 겨우 추스르고 이번에 같이 여행 갈 준비하면서 들떠있는데 그 기분을 망칠 수가 없었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동안 누나가 나한테 또 우리한테 잘해준 걸 생각해봐라. 언니 하면서 잘 따르더니 결국 시누이라서 이해를 못 해주는 거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시누이가 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많이 힘들어하기는 했었습니다. 이후 저희도 시누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거랑 이건 별개의 문제다. 언니 힘든 거 이해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기분 풀어주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캠핑에 바다 여행까지 다녀오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 결혼 기념일 여행까지 또 같이 가야 하냐.
솔직히 질린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질린다는 말에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 누나를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생각한 거였냐. 이렇게 앞뒤 다르게 행동할 거면 처음부터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 하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다며 계속해서 화를 내는데 결국 언성 높여 싸우다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남편은 이후 작은 방에 틀어박혀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걸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같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밥도 각자 먹고 각방을 쓰면서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요즘은 내가 이런 대접 받을 만큼 잘못한 건가? 남편이 화내는 게 당연한 건가? 하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없을 때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버리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 놈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누나면 죽을 때까지 저지랄을 하겠네요. 그냥 버리고 님이 더 우선인 남자를 만나세요. 아예 싫다는 것도 아니고 내 생일이랑 결혼 기념일만 둘이 보자는 것도 못 들어주는 남자인데 무슨 천년의 사랑이라고 붙잡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남편놈 결혼했으면 독립을 하고 쓴이랑 같이 가정을 만들어야지 아직도 애처럼 저러고 있으니 제정신이 맞는 건가 싶네요. 거기다 형님도 동생이 결혼했으면 그 집에 가장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끼고 살 거랍니까? 어른이 안 된 것들은 지들끼리 끌어안고 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이 청윤입니다. 세 번째,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네요. 누나가 본처고 님이 첩인 것 같습니다. 왜 홀시모랑 외아들의 경우 첩살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가 님이랑 행복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누나한테 정상적으로 사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결혼 같다고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년 조금 넘게 사귄 결혼 예정인 13살 많은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은 나이를 떠나서 항상 자상한 사람이었고 1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저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항상 공주님 대접을 하듯 떠받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좋은 사람이다 싶었죠.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 남자라면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바로 승낙을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시국이 이런지라 결혼식은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가 꽤 많이 된 상태였죠. 사실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공주 대접해주던 사람이 맞나 싶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며 서로 예민해졌겠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둘이 강원도로 1박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전날 갑자기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남친에게도 말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저녁밥을 먹는데 남친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놀러와서 한껏 들뜬 남친을 생각해 여행하는 내내 티내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술은 도저히 못 마실 것 같아. 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 그때부터 재미없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낼까도 싶었지만 오랜만에 여행이라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에 미안하다 사과하고 술은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하룻밤 더 있다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 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왔었기에 하루 정도 여유가 있긴 했었지만 도저히 여행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며 집으로 가자고 했었죠. 그랬더니 집에 가는 내내 약속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계속 대답을 했음에도 5번은 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약속 없다. 그냥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쉬고 싶다. 하고 말했더니 삐졌는지 휴게소에 들려서는 혼자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들고 오더라고요. 차에 타서는 너는 안 먹지? 이러면서 혼자 처먹더군요. 사기 전에 미리 묻지도 않고 하나만 사왔으면서요. 제가 평소 먹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좋아해요. 그걸 알고 혼자 삐져서 먹는 걸로 꼬라지 부리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술을 좋아해서 마다하지 않고 다 마셨기에 그동안 이런 모습을 안 보였었는데 제가 여행 와서 술도 안 마시고 하루 더 있다 가지 않으니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휴게소를 지나 두 번째 휴게소에 들렸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야, 커피 사와 하고 명령하듯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야 공주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날은 오는 내내 야야거리며 야, 이것 좀 버려. 야, 이것 좀 줘.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해먹은 거 돈 아깝다. 재미없다. 이게 뭐냐 하고 혼잣말로 계속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오는 내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냥 참자. 싸워서 뭐 하겠냐 하는 생각에 그냥 차에서 내려 카페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10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 주며 시간이 오래 걸린 데서 이거 사왔어 하고 말했더니 아무 대답 없이 그냥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에 커피와 핫바를 하나씩 사와서는 차에 타더니 또 혼자 쩝쩝대며 먹더라고요. 저는 그날 거의 계속 굶고 있었는데 먹는 걸로 그러니 엄청 찌질해 보이더군요. 아이스크림도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니 꼬라지 부리려고 욕심부려서 먹다가 결국 다 못 먹었습니다. 저한테 먹던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창문 열고 버리라고도 했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황당해서 어떻게 창밖으로 버리냐 했더니 본인이 창문을 열고 던져버리기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좀 소름이었네요. 아무튼 핫바를 다 먹고 야, 나 자다 간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기에 일단 알았다 하고 1시간쯤 지나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왔던 것 같네요. 정말로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군요. 그렇게 공주님 하며 잘해주다가 한순간에 그것도 술 안 마시고 안 놀아줬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그런 사람인데 여태껏 숨기고 있었나 싶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려 인사도 없이 집으로 들어왔고 짐도 풀기 전에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사실 말이 다시 생각해보자였지 그냥 헤어질 겁니다. 지금 그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아직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만나서 정리할 겁니다.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해서 지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하고 소름이 돋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파혼하겠다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 이틀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3일째쯤 되는 날부터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주말에 만나서 얘기하자.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하고 톡을 보내놓고 며칠간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사실 왜 만나냐. 그냥 헤어져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예의가 아니다 싶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상또라일 줄은 몰랐네요. 주말에 만나서 헤어지자 했더니 진짜 헤어질 거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헤어지자 하고 말했더니 왜 이렇게 생각이 어리냐고 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들을 필요도 없는 개소리였습니다. 사실 그냥 헤어지자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런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 도대체 왜 화가 났던 거야?
진짜 내가 술 안 마시고 하룻밤 더 안 놀아서 그랬던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개소리를 시전하더군요. 뭐 그것도 그렇고 뭔지 모르게 내가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하고 말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같았고 평소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다면 술을 안 먹었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친이 술 마실 때 따라주기도 하고 앞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주며 맞장구도 쳐줬었고요.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셨다는 이유로 호구가 된 느낌이라니. 아무튼 남친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이 3시간 동안 운전해서 강원도까지 갔고 횟집도 찾아보며 회도 먹고 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초를 치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뭐 제가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면 제 행동에도 잘못된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여기서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자면 평소 제가 데이트 코스를 짤 때마다 남친이 불평불만이 많았기에 그냥 남친이 짜게 뒀던 거였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서로 기분 상하기 싫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데이트 코스를 짰었는데 남친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점심을 뷔페로 갔는데 물을 제 것만 떠갔었죠. 음식 접시를 같이 든 채로 물을 떠간 거였기에 손이 모자랐거든요. 그때도 자기 건 안 떠다 줬다고 음식 맛이 없다 이러면서 입이 쭉 나와서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무튼 더 얘기하는 것도 싫고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강원도에서 먹었던 횟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얼마인지 물어보고 바로 이체시키고는 이제 됐냐? 나 간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앉아보라며 그걸 진짜로 주냐?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냐? 하고 다시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객기를 부린 거랍니다. 이쯤 되니 생각이 없는 놈인가 싶더군요. 울며 불며 붙잡아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요즘에도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뭔가 말이 안 통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듯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대단하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말도 안 하고 뚱하고 앉아있길래 그냥 간다 했더니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얘기 있어? 빨리 말해. 하고 재촉했더니 일단 가지 말고 앉아보라고. 그러고는 또 입을 다무는데 그 자리에 더 있어봤자 얘기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헤어지는 걸로 알겠다 하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 이후 카톡으로 뭐라고 주절주절 길게 왔는데 읽기 싫어서 안 읽고 그냥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런 놈인 줄 모르고 1년간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제 자신이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현재는 부모님께도 이미 상황을 다 설명드리고 파혼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결혼 준비하느라 그동안 예약해놓았던 걸 하나둘씩 취소해야 해서 바쁠 것 같네요. 여태까지 들였던 비용과 시간이 아까워서 속이 좀 쓰리긴 하지만 남은 인생을 구제해준 값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전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댓글로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13살 많은 게 아니라 13살 어린 거 아닌가요? 분노조절 장애에 유치하고 찌질하고. 전남친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곱게 헤어질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 댓글. 역대급으로 찌질하고 짜증나는 인간이네요. 내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 진짜 욕이 절로 나왔을 듯한데 님 성격이 참 좋습니다. 왜 저러나요 진짜? 나이가 몇인데. 결혼 예정이고 13살이나 많으면 최소 35은 넘었겠구만.
저 나이 먹고 저 찌질에 저 병신력이면 인생의 결혼은 글른 것 같네요. 앞으로 누굴 만나 결혼하겠어요. 세 번째 댓글. 제 전남친 같아서 감정이입 제대로 했네요. 외모, 능력, 학벌, 집안, 성격 등 다 완벽해도 쓰레기를 그따위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이 확 떨어질 듯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 매번 그러십니다. 너무 잘하는 남자 좋지 않다고 차라리 좀 무뚝뚝해도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라고요. 너무 공주 대접해주고 잘하는 남자는 열의 아홉은 자기 모습을 감추느라 그리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달 된 27살 여자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분노로 인해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편과는 2년 연애 차에 2번의 프로포즈를 받았었습니다. 처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땐 아직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결혼 생각이 없기도 해서 거절을 했던 거였는데 결국 2번째 프로포즈 때 승낙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일찍 결혼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잘 살면 된다 싶었는데 2달간의 제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시궁창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다 그러하듯 시댁 문제 때문이었죠. 시어머니의 성격이 정말 지랄 맞았거든요. 신혼여행 기간에도 톡으로 사진 보내라, 뭐 해라 하며 간섭을 했고 여행이라 몇 시간 동안 전화를 못 받았다고 아주 난리 쌩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은 개뿔 제 인생의 최악의 여행으로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냥 간섭만 했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장장 4시간 가까이 통화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고 심지어 신혼여행에서 전화로 혼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멍멍이 같은 기억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으로 인사를 갔었는데 시댁에 친척들이 다 모여있더군요. 여기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건 제 요리 솜씨를 좀 보자며 닭 11마리를 사다 놓고 삼계탕을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삼계탕을 하는 내내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부엌에 안 들어오시더군요. 그 와중에 그래도 밥솥에 밥 있고 반찬도 있으니 며느리가 편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들끼리 깔깔 웃는데 결혼 초반에 멋모르고 멍청했던 저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그걸 혼자 다 했습니다. 물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싹싹 빌긴 했지만 빌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얄밉게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그날부터 결혼생활 2달 동안 정말 지옥같은 생활이 펼쳐졌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하루는 꼭 시댁에 가서 자야 했거든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주말이면 무조건 오라 하셨고 혹시라도 못 가게 되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면 무조건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밤 11시 정도가 돼야 집에 올 수 있었죠. 휴일에 못 쉬고 시댁에 가는 것도 힘든데 갈 때마다 김장하고 화장실 대청소하고 그 집 강아지까지 목욕을 시키며 정말 종량같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몸이 남아나겠나요. 3주쯤을 그렇게 지내다가 너무 서러워서 엄마한테 전화해 울고불고 난리를 쳤더니 저희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에게 정말 말 그대로 쌍욕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못 시켜서 안달이냐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이 막아주지 못하는 건 여전하더군요. 결국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만나 시집살이 좀 작작시키라며 싸움까지 하셨는데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싶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멈출 줄 몰랐다는 거죠. 결혼 전 분명 남편과 아이를 안 가지기로 합의하고 결혼을 한 거였는데 시댁에서 계속 압박을 해오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산부인과를 같이 가자 하고 말씀하시며 친척들이 다 있는 데서 생리는 잘하냐, 부부관계는 얼마나 하냐, 이런 질문을 해대시더군요. 당시에 정말 수치스러웠지만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아이 생각이 없다 하고 못을 박았더니 네가 어려서 그렇다. 이래서 어린애랑 결혼하면 안 된다. 애가 생각이 없다. 하며 타박을 하셨습니다. 해서 그날 울면서 집에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자꾸만 남편을 시켜 밥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 하시는가 하면 카톡 프사까지 일일이 간섭하셨고 시어머니의 계모임이나 등산 모임이 있으면 저를 호출해서 일을 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감옥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는 통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도 밉고 남편도 미웠는데 이제는 자기 혐오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살기가 싫어지네요. 원래는 긍정적인 성격이라 항상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리던 말이던 욕부터 나오고 뭐든 삐딱하게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둘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혼하라며 괜찮다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꼴을 보여드렸다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현재 남편과는 거의 10일이 넘도록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지 매일매일 눈물만 나네요. 이혼하면 다 괜찮아질까?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추가입니다. 어제 너무 열받아서 이래저래 쓴 글이었는데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밤에 대충대충 쓴 글이라 자세한 정황을 못 쓴 것 같아 제정신일 때 몇 가지 더 추가를 해봅니다. 왜 시모 앞에서 못 엎었냐? 이혼은 왜 못하냐? 남자가 좋아서 버티는 거냐? 이런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자면 본문에 기재를 안 했을 뿐 밥상도 없고 소리도 지르고 울고불고 별 난리를 다 쳤었습니다. 정신과도 3주째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말을 안 하기 시작한 10일 전쯤부터 이미 이혼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었죠. 남편은 끝까지 제가 유별나다며 다른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사는데 왜 너만 그러냐고 난리였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이런 뜻으로 쓴 글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혼은 못할 것 같다는 뉘앙스라 답답해 보이기는 하네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면 다시 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보단 낫겠죠. 시댁이나 남편이 이상하면 그들을 중화하는 것도 무섭지만 그들이 계속 저를 유별나고 별난 사람 취급해서 끊임없는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간단한 일에도 자신감이 안 생기고 제 자신을 비하하게 되네요. 그래도 댓글 써주신 분들의 말씀처럼 저는 아직 어리니까 이혼하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분과 상담도 이미 마친 상태인데 대충 들어보니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카톡 내용도 저장해둔 상태라 시모가 시집살이를 시킨 정황이 너무 명확해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일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에 댓글이 이리 많이 달린 건 처음이라 어벙벙하면서도 많은 위로가 되어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감사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라면 애초에 신혼여행에서 저지랄 했을 때 이미 욕하고 잘라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닭 11마리 주고 낄낄거릴 때 닭을 바닥에 내리꽂고 쌍욕하고 나왔을 듯 하네요.
저건 시집살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을 애초에 인간 이하로 보고 조롱하는 수준이에요. 두 번째, 신혼여행 첫 줄 읽었는데 미혼인 저도 완전 빡칩니다. 4시간이요? 어디서 저딴 걸 만났대요.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이혼해서 인연 끊어요. 쓴이는 아직 어리고 잘못한 것도 없으니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혼 안 하면 후회할 결혼이니 후다닥 정리하고 정신치료 잘 받아서 새롭게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집 며느리는 다 참는다는 말에 정말 얼탱이가 없습니다. 이혼 결정 잘하셨어요. 자기가 편안한 게 좋은 거지 억지로 참아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나요? 하루빨리 이혼하셔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